여러분들 지훈카입니다. 자, 오늘은요 저희 구독자분께서 헤어지고 나서 언제 연락하는 게 가장 바람직할까요? 라는 질문이 있어서 제가 오늘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집중해서 보세요. 자, 많은 분들이 헤어지고 나서 언제 연락할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헤어지고 나서 이틀 안에 연락을 못했다고 골든타임이 지난 것 같은데 어떡하냐 라는 질문도 있었고요. 사람이 감정이 다 다르고요. 헤어진 이유도 다 다른데 누구나 똑같이 이틀 안에 잡으면 다 잡힐까요? 물론 이틀 안에 잡히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틀 안에 잡히지 않으니까 지금 제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분은요, 헤어지고 나서 상대방이 연락이 먼저 올 때까지 절대 먼저 내가 연락을 하면 안 된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도 있었는데요. 자, 어떤 한 커플이 헤어지고 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니까 절대 먼저 연락을 하면 안 된다, 연락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 그 말만 듣고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동시에 마냥 기다리기만 한다면 재회가 이루어질까요? 자,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이해하고 나니까 별거 없죠? 절대 그런 거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자, 하지만 헤어지고 나서 상대방에게 언제 연락하면 좋을지 알고 있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그 한 명이 누굴까요? 침착하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연애를 잘하는 사람한테 물어본다고 해도 답이 안 나올 거고요. 저한테 물어본다고 해도 답이 안 나올 거고요. 그 연락할 시기를 아는 사람은요, 바로 여러분입니다. 헤어진 상대를 찾고 싶죠? 그 소중한 상대를 찾고 싶어서 연애를 잘하는 사람에게 내가 헤어진 그 짧은 이유로 상담을 하고 조언을 받는다고 재회가 과연 될까요? 된다면 누구나 다 재회를 하겠죠. 본인이 헤어지고 나서 해야 되는 것들이 어떤 건지 모르고 심리적으로 불안하니까 그냥 마냥 믿고 싶은 것 뿐이지, 가장 헤어진 상대를 잘 아는 거는요,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사귀면서 싸울 때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화가 나거나 삐졌을 때 어떻게 달래줘야 되고 어떻게 풀어줘야 될지는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집중해서 들으세요. 헤어진 상대를 잡을 수 있는 사람은요, 그 사람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나 자신이다. 재회는 내가 하는 거지 남이 해주는 게 아니다. 재회는 나 자신과의 싸움이다. 그리고 멀리 보고 행동하자. 꼭 기억해 두십시오. 자, 우선 헤어진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 혼자만 상대방을 사랑했나요? 아니면 서로 사랑하는데 우발적으로 헤어지게 됐나요? 서로 사랑을 하는데 우발적으로 헤어졌다면 여러분만큼이나 상대방도 재회를 바랄 겁니다. 이 경우에는요, 헤어지고 나서 상대방도 힘든 과정이 성립이 되기 때문에 하루 이틀 정도만 내버려 두면 상대방이 먼저 나에게 연락이 오던가 아니면 내가 먼저 연락을 해서 조금만 풀어주고 달래준다면 충분히 다시 만날 수 있을 겁니다. 허나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도 헤어질 이유가 너무나 뚜렷했다면 우리는 언제 연락하는 게 가장 좋은 시기일까요? 제가 진짜 헛소리 다 치우고 딱 말해드릴게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요, 굉장히 지금 힘들 거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헤어지고 나서 느끼는 그 아픔은요, 어떻게 설명할 수도 없는데요. 아까 말했다시피 재회는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어도 이 힘든 감정을 무작정 상대방에게 연락해서 표출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언제 연락해야 될까요? 우선 헤어지고 나서 일주일간은요,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절대 먼저 연락하지 마시고요. 매달리지도 마십시오. 헤어지고 나서 헤어진 상대방은요, 며칠간은요 굉장히 감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할 겁니다. 이성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최소 일주일은요, 상대방도 감정을 좀 식힐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 되고요. 그리고 상대방도 여러분의 공허함과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 됩니다. 충분히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요, 상대방도 감정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시기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쯤이면 상대방도 깨닫는 게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먼저 연락이 올 수도 있고요. 혹 연락이 안 오더라도 그때쯤이면 여러분들이 먼저 연락을 해도 괜찮을 시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연락을 하더라도 재회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를 꺼내야 됩니다. 절대 매달리지 마시고요. 절대 힘든 티 내지 마십시오. 참 사람 마음이 복잡하죠. 왜 매달리지 말고 힘든 티를 내면 안 되냐면요, 재회를 하더라도 그 이후에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재회는요, 동등하게 양쪽이 서로 원해서 재회를 해야 되는데요, 한쪽만 재회를 원하게 되면요,
재회를 하더라도 을의 입장에서 연애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똑같은 이별을 반복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시기까지 기다려야 되고요. 그리고 나의 소중함 그리고 공허함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 됩니다. 굳이 그 시간을 말하자면요, 저는 7일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한 달, 그리고 6개월, 그리고 1년 동안 기다리면서 재회를 하는 건 절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늦게 연락할수록 재회가 잘 된다고요? 그런 거 절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재회가 된다면 누구나 다 늦게 연락하겠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재회는요, 다시 만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다시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고생하면서 을의 입장에서 재회를 하게 되면요, 행복할까요? 서로 동등하게 재회를 해야 앞으로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헤어지고 나서 일주일간은 절대 매달리지 마십시오. 연락하지 마시고요.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닌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시기까지 기다려야 되고요. 동시에 여러분의 소중함과 공허함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을 함께 주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상대방 때문에 너무 시간을 낭비하면서 고생할 필요가 없습니다. 딱 일주일이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주일 뒤에 여러분들이 한번 연락해 보십시오. 그래도 안 된다면 내가 초반에 너무 매달렸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내가 연락을 했기 때문에 다시 기다리면 상대방이 먼저 다시 나에게 연락이 올 수도 있고요. 이것도 저것도 안 된다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가감히 재회를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다시 만날 수 있는 사람이라면요, 시간이 지나서 연락을 했을 때 분명히 얘기가 통할 거고요. 그리고 다시 만날 수가 있을 겁니다. 원하시는 컨텐츠라든가 그리고 또 궁금한 것들, 피드백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보는 대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